안녕하세요. 김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비의 한도시 부인과 세무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신고조정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신고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산조정은 장부, 그러니까 결산서에 비용 처리를 하면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산조정이라고 합니다. 옆에 표를 보면서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조정을 살펴보면요. 장부상 비용은 1,000원인데 세법상으로 인정돼야 되는 비용이 1,500원인 경우 그 차이인 5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법상 비용을 1,500원으로 맞춰주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바로 신고 조정이고요. 결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비용이 1,000원인데 세법상 인정돼야 되는 비용이 1,500원인 경우 추가로 500원을 손금 산입시켜주는 과정을 생략하고 장부에 계상한 1,000원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 이게 바로 결산 조정입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결산 조정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방법, 내용 연수, 그리고 손금 산입 시기를 납세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은 임의상각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임의상각제도 는 이제 납세자 스스로 악용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한계세율이 6%가 적용이 되고 2018년도에는 42%가 적용되는 경우 똑같은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을 때 줄어드는 세액 효과는 2017년도에는 6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420만 원이 됩니다. 즉 360만 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감가상각비가 임의상각제도인 점을 악용하여 2017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2018년도에 1,0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해서 조세 회피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범위액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이 금액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이제 한도시 부인 계산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총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단계. 이 감가상각 한도시 부인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타계정에 계상된 감가상각비와 단기에 발생한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 금액을 가산해서 감가상각 한도시 부인 대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부상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계산된 장부상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 감가상각 범위액을 비교하여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의 소득 처분을 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여 시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만약에 전기말 한도 초과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임 부족액을 한도로 해서 추가로 손금 산입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전기말 한도 초과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과세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보는 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숫자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5개 년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먼저 보겠습니다. 2018년에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세법상 한도가 600만 원인 경우 한도 초과액은 총 400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400만 원을 해주고 나서 유보의 소득 처분을 해주면 2018년도에 세무조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01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세법상 한도는 500만 원이므로
한도 초과액도 없고 시인 부족액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과세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다음 2020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감가상각비 계상된 금액은 100만 원이고 세법상 한도는 4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시인 부족액이 300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전기 말에 있었던 유보,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도 초과액을 시인 부족액을 한도로 추가로 송금 산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2020년도에는 300만 원의 시인 부족액이 발생해 있고 그리고 전기말 기준으로 400만 원의 한도 초과액이 있으므로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300만 원을 송금 산입하고 유보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마이너스 유보를 300만 원 하는 절차를 통해서 세무조정이 마무리되고요. 2021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은 2020년처럼 200만 원의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2021년, 그러니까 전기 말 2020년 말 기준으로 유보,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 잔액은 2018년에 발생한 한도 초과액 400만 원에서 2020년에 추인된 300만 원을 뺀 남은 100만 원이 한도 초과액으로 남아 있으므로 시인 부족액과 한도 초과액 잔액인 100만 원 중 작은 금액인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2022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장부상 감가상각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요. 세법상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시인 부족액이 200만 원 발생을 하는데 전기말 한도 초과액은 2021년에 모두 추인돼서 잔액이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이에요. 총 3가지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타계정에 계상한 경우 아래 회계처리 보시면 복리후생비 차변에 4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비로 계상돼야 되는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복리후생비로 보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한도시부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서 이를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에 발생한 즉시상각의제에는 단기 감가상각비에 포함시키고 이와 더불어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한도시부인은 개변 자산별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A와 B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경우 이 A와 B 감가상각비와 취득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한도시부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2가지 A 따로 B 따로 감가상각 한도시부인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A에서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고 기계장치 B에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합쳐가지고 한도시부인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상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한도시부인은 반드시 개별 자산별로 각각 진행하셔야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보사항도 각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시부인 그리고 세무조정 절차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